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사실 성장주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주가 움직임이 정말 한국의 시총 1000억짜리처럼 막 상방하방으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하면 뭐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고, 그거보다 더 이제 무너졌었다고 좀 약간 올라왔는데, 시총으로 하면 1트릴리언이 약간 안 됩니다. 그 전으로 등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1400조 정도 되는 거죠. 뭐 엄청난데 1T가 사실 좀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서 빅테크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1T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을 보면 엔비디아보다 PER이 훨씬 높아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많이 떨어진 게 100이 넘고 내년으로는 그래도 77.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추가로 반토막 날 거냐? 뭐 잘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되면서 랠리를 한 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하려면 뭐 기술도 발전해야 되지만 근데 한 6개월 전쯤에 이미 그 FSD 그 업데이트 된 게 난리가 났을 정도로 이제 향상이 돼서 일단 자율주행 규제 완화되는 게 중요한데 뭐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게 트럼프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근데 이제 뭐 지금 3월 달인데 사실 뭐 박현주 회장이 아니라도 뭐 누가 봐도 이제 한국의 시총 1000억짜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정도로 급등을 했었죠. 미국이 유동성이 이제 그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물론 아니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또 미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고하는 내용은 그거죠. 테슬라가 중국 BYD, GD 자동차 등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 딥시크 쇼크 다음에 BYD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그거를 이제 저가용은 무료로 풀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대 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그래서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기사만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따져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그 목숨과 직결이 되는 건데 중국산을 쉽게 이제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물론 옛날 중국과 지금 중국은 다르다고 하지만 테슬라건 뭐 BYD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뭐 레벨 2에서 레벨 3 이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딥시크 같은 AI 기술이 발전해서 더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미래를 보는 거죠. 지금 중국은 테슬라보다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웨이 그 자율주행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아직은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밸런스라는 이제 미국 잡지에서 투자 잡지에서 이제 주가 하락 6가지 이유. 이제 이게 최근 얘기는 아니고 뭐 기사 난지 좀 됐는데 오픈 AI 인수 시도 이제 이거는 뭐 아닌 걸로 났지만 그 머스크 도지 활동. 근데 이제 도지 활동을 하면서 어 정부를 도와주고 정부에서는 또 규제 완화를 해주고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강력한 경쟁자 BYD 지리자동차 화웨이 무섭죠. 그리고 중국 유럽 판매량 감소. 이게 무시 못하죠. 유럽이 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뭐 3, 40% 증가했는데 테슬라는 급감을 했죠. 왜 그러냐? 중국 그 유럽에 대해서 건방진 그 발언을 하면서 주제 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명히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그냥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1Q 인도량 전망치 하향, 뭐 하향 될 것 같죠, 벌써. 그리고 테슬라 초기 투자자인 로스 거버라는 사람도 뭐 이제 비슷한 문제로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이제 얘기한 다음에 떨어졌죠. 그 라이다 대신 센서 대신에 카메라 기반 시스템이 문제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AI가 얼마나 이제 발전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본 걸로는 지금은 이제 좀 부족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굉장히 FSD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차에서 이제 책 보고 잠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가 되려면 테슬라의 AI가 최근에 이제 그록을 무료로 풀었죠. 근데 더 발전해야 된다. 근데 실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영국에서 자율주행을 했다고 해요. 그 누가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자율주행 차를 탔는데 와 이게 뭐냐 했던 게 이제 웨이브라는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2017년에 설립을 했고 그 인바디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재형 AI 스스로 도로 환경을 학습하고 주행한다. 고가의 센서나 정밀한 3D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작년 5월에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엔비디아, MS,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시리 투자 라운드에서 약 1조 4천억 원을 유치했다. 그리고 우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버 차량의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버에 이제 탑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런던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고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변 지역에서도 기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결국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프랑스도 있어요. 난냐인가 뭐 난 뭐였더라. 하여튼 어, 미국과 중국 중심이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걸로는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차가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경쟁사가. 그래서 웨이브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옥사보티카. 이제 보나마나 옥스퍼드에서 개발했겠죠. 2014년에 설립을 했고 이렇게 있다는 거고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이다. 네, 레이더를 또 보완했고 화웨이는 라이다 기반 센서 융합, BYD는 고가 차량은 라이다, 저가는 카메라와 레이더. 그러니까 카메라만 갖고 안 되니까 레이더로 보강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신경망 중심으로 비용 효율적이지만 날씨 취약. 화웨이는 라이다로 경고성과 정밀도 우수, BYD는 차량 가격대별로 구분했다.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 내리듯이 사람이 시각을 보고 이제 손과 발에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하듯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뇌가 판단을 내려갖고. 그래, 인공지능 그룹과 하드웨어 원가 측면에서 테슬라가 강점이 있지만 중국산의 낮은 원가는 위협적. 테슬라와 화웨이는 자체 칩 경쟁력이 높으며 BYD는 가장 많은 전기차 판매량을 목표로 무료로 자율주행 기능을 공급하여 판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저 혼자서 상상을 한 건데, 좀 레벨이 높은 자율주행을 원하는 사람은 좀 돈을 많이 주고 테슬라 FSD를 살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운전을 하는데 보조하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급발진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테슬라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보조하는 정도면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 거를 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위협적인 것 같아요.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레거시 OEM들은 결국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한 로드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라이센스 매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테슬라의 라이센싱을 받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고, 라이다라는 거는 라이트 디텍션 레인징, 레이저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스캔한다. 뭐 군사 보안 분야 드론 로봇도 있고, ADAS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자율주행 중국과 테슬라를 보면 중국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는 거고 테슬라는 카메라와 레이더 기반이다. 그리고 뭐 라이다는 이제 높은 정확도지만 대당 이게 센서의 비용이 5,000불, 500불인가요? 뭐 이렇게 500불에서 1,000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 10개 달리고 이러니까 지리 자동차가 이제 바이두의 아폴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해서 자율주행 차가 있는데 레벨 4라고 하고 지위의 5원과 5세븐 모델에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다. 특정한 환경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하드웨어는 11개의 고화질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뭐 엔비디아 오린 칩이 있고 뭐 이런데 레벨 4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레벨 5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인간 개입이 없는데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이제 레벨 4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레벨 2, 레벨 4, 레벨 5가 뭐냐? 부분 자율주행.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2단계인데 2단계는 이제 넘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운전자 개입이 필수적이고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조향 및 가속 감속을 동시에 제어한다. 어, 보조적인 역할이죠. 근데 고도 자율주행 레벨 4는 특정 조건 ODD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한다. 특정 조건에서만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어, 지리자동차의 지위의 5원은 바이두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전기 SUV 모델이다. 레벨 4 수준이다. 테슬라 모델 Y와 경쟁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지위의 5세븐은 새로운 전기 세단 모델. 그래서 5천만 원 하고 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고 그 지위 외에는 뭐냐?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전기 승용차 제조업체의 브랜드명이다. 어,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를 만든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브랜드. 그 지리 자동차 레벨 4 자율주행을 한다. 공식적으로 공인 인증을 받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인증하는 데도 사실 없는 거고요. 어, 초기에 중국 내 저우 베이징 상하이에서만 가능하다고 발표되어 있고 어, 이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유튜버가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 기관도 없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가 검증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화웨이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좀 부족해요. 그거 타고 가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레벨 2 수준 평가를 하면 레벨 2 수준 평가를 받았는데 오토파일럿, 기본적인 자율주행, 향상된 오토파일럿, 어, 부분 자동화 단계 뭐 이런 건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면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조향 및 가속 감속을 동시에 제어한다. 근데 미국의 이제 도로 환경이 한국과는 다르잖아요. 이 좀 그 고속도로 같은 한국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많아서 출퇴근을 FSD로 한다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이고 레벨 2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즉시 개입해야 한다.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거에 가까워 온 것 같아요. 바이두의 자율주행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이죠. 얘네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제 오픈소스를 주고 있다는 거고 레벨 4 수준에 가장 근접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재 민영기업 자담의 초청을 못 받았어요. 바이두가. 주가가 그래서 7% 급락을 했고 그래서 AI 경쟁에 탈락하는 게 아니냐. 중국에서는 이제 독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로보택시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 아폴로 라이센싱 매출은 아직 없다.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전이니까 당연하기도 하고 오픈소스기 때문에 그래서 BMW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센싱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한계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중국 외에서 얼마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팔릴 수 있냐 그런 차가 팔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이두 로보택시는 순항을 하고 있다. 4Q의 로보택시 운행 횟수는 10일 만에 36% 증가를 했고 QQ로 15% 증가, 누적 주행 횟수는 900만에 돌파. 11월에 홍콩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로보택시 테스트를 허가받았고 2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100%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해서 근데 바이두의 AI 모델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딥시크와 바이트댄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애플과 AI 협력도 알리바바에게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 시진핑이 주최한 테크 기업 인사 자담에 바이두 CEO가 초대되지 않았다. BYD 자율주행은 신의 눈 시스템, 뭐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활용했고 인공지능 딥시크를 도입했고 그래서 이제 싸게 세 가지로 이제 해서 싸게도 이제 무료로도 제공한다는 거죠. 운전자 개입 없이 1000km 이상의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고 자율 파킹 성공률 99%. 글쎄요, 이거는 그래서 시거래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다. 글쎄, 이것도 저는 잘 이제 모르겠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검증이 안 됐다. 중국 기업은 자율주행 개발이 치열하다. 이게 무섭죠. 화웨이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사인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휩쓰고 있다.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의 화이카 시스템은 많은 자동차 제조사에 탑재되어 있다. 샤오펑도 있다. 엑스파일럿 그리고 하오마 AI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웨이 자율주행은 ICT 기반 전략이다.
직접 만들기보다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 센서, AI 칩,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공급한다. 주요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화웨이 기술이 탑재된 브랜드로 아비타와 아이토가 있고요. 핵심 기술은 ADS 3.0이 있다. 하드웨어, 라이다, 레이더, 고화질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AI 칩, 자체 개발한 어센드 시리즈 칩이 있고 5G와 클라우드. 그러니까 중요하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테슬라의 스타링크를 언급하는 것도 그거죠. 이제 자율주행할 때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는 거죠. 큰 그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화웨이 ADS는 레벨 2 플러스에서 레벨 3에 근접하고 있다. 레벨 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 비전 올림과 엔드-투-엔드 AI로 유명하지만 화웨이는 라이다를 추가해 더 정밀한 환경 인식. 샤오미는 직접 차량을 생산하지만 화웨이는 이제 솔루션 제공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 동향은 작년 말에 ADS 3.0을 공개하며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1년 전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5G와 AI 칩 기술력, 중국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성, 방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제재로 글로벌 시장 확장이 어려운 곳 비전 온리 트렌드에 비해서 라이다 의존도가 높아 비용 문제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면 비용 문제가 있는 거죠. 500불을 하니까 샤오미 자율주행은 전기 세단 SU7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오린 칩과 라이다 1개, 고화질 카메라 11개 뭐 이렇게 있고 뭐 자동 주차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샤오미의 드라이빙 팀은 1000명 이상, 연말까지 1500명. 텐센트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했다. 독자적 무인차 주행 테스트, 스타트업 투자. 니오의 2대 주주, 그 지리 자동차와 협력, 뭐 이렇게 있고, 그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 미국은 기술, 빅테크가 주도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바이두, 뭐 아폴로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드라이브 올인 및 사비오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 로보택시 서비스에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다. 샤오퐁도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고, 리오토도 사용하고 있다. 니오도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칩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자체 칩을 이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죠. 그 지리 자동차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을 했죠. 그래서 화웨이가 어센드 칩, 자율주행용 AI 연산기능 지능, 바이두의 쿤난 AI 칩, 아폴로 자율주행 플랫폼에 적용, 호라이즌 로보틱스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용하지만 독립 움직임 강화 중.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왜냐하면 중국의 천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서 또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이거는 매우 크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의 주가를 고평가됐다고 경고를 했고요. 많은 이제 구루들이 실제로 급락을 했고 사실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 40% 떨어졌는데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면 테슬라 따라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근데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고 테슬라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당연히 없고 계속 상황을 봐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는 적당히 되는 자율주행차를 타면 된다. 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거를 살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가 기술력이 좋아도 자율주행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중국 기업과 테슬라 웨이모, 웨이모는 레벨 4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 웨이브가 등장을 했고요. 중국 정부 지도, 미국은 민간 기업, 중국 자율주행 엔비디아 칩 의존이 크지만 향후 자체 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좀 길게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뭐 아직도 다른 거 공부 중인데 어, 길게 봤을 때 뭐 팔란티어도 좋지만 좀 팔란티어를 잘 이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이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말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갖고 결국은 미국에서 시장이 열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아닌가? 테슬라를 이제 단가 낮추기를 하면서 계속 사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